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태까지 뭘 배운 거예요? 요렇게 종합소득, 이자 배당, 뭐 근로사업, 기타 연금소득을 다 소득에서 뺄 거 빼고, 자, 비과세 되는 거 빼고, 분리과세 되는 거 빼고, 다 빼고 나면 뭐가 나온다고요?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뭘 해준다고 그랬죠? 종합소득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가 또 실기 문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종합소득 공제. 자, 그래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면 뭐가 나온다, 이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뭘 배워볼 거예요? 종합소득 공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래서 465페이지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종합소득 공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그래서 크게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로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적 공제는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다는 얘기고, 물적 공제는 공적 연금 보험료 공제, 우리가 저거 국민연금 낸 거 이런 거 있죠? 그거 다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특별소득공제라고 해서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있고요. 주택연금도 있고,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든지 또는 집을 살려고 대출을 받았다든지 그럼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공제를 해준다는 얘기고요. 사회보험료는 우리 건강보험 내는 거 있잖아요. 또 이런 것들도 공제를 해준다. 그 다음에 3번에 신용카드 쓴 거 공제를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소득공제에 개인 연금저축 낸 거, 이런 거, 주택 마련 저축도 다 공제를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셔서 466페이지 인적공제.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앞에서 연말정산 문제 하나 해봤잖아요. 한 종류 해봤죠? 두 번째가 얘예요. 인적공제. 그래서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입력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유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볼까요? 인적공제란 거주자의 최저 생계비 보장 및 부양가족의 상황에 따라 세부 부담에 차별을 두어 부담 능력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반해 물적공제란 납세 의무자가 지출한 일정한 비용을 과세표준 계산상 공제하는 제도로서 사회보장제도를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종합소득 인적공제. 자, 기본공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부양가족. 이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1인당 150만 원씩 공제를 해줄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본인 공제. 본인은 무조건 150만 원 공제해 줍니다. 본인은. 두 번째, 배우자 공제가 있는데 거주자의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는데요. 배우자가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소득세 신고를 본인이 따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잘 번다라는 기준이 얼마냐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100만 원을 초과하면 돈을 잘 번다라고 보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소득 금액입니다. 소득 금액.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어. 사업을 하는데 총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총수익 금액이 1,000만 원인데 필요경비로 950만 원을 쓴 거야. 그러면 얼마가 나와요? 50만 원이 남죠? 그죠? 자,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사업 소득이고
여기서 필요 경비를 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업 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업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거기 100만 원 이하 그래 놓고 종합 플러스 퇴직 플러스 양도소득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자, 소득 금액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됩니다. 다만 이거 전 시간에 한번 설명드렸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돈을 못 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있는데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나는 배우자 공제로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기준은 다 같아요. 자, 그럼 밑에 부양가족 공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직계 존속 그래 놓고 계부, 계모 포함이래요. 직계 존속이라는 건 내 위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다 됩니다. 근데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삼촌, 이모 다 안 돼요. 직계 존속만 되는 겁니다. 직계 존속만. 그리고 새엄마, 새아빠 얘기하는 거죠. 계부, 계모를 포함한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돼요. 60세 이하면 돈을 벌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면서 돈을 못 벌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나이가 70세야. 근데 아직도 사업을 하면서 돈을 잘 벌어. 그러면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제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두 번째, 직계 비속, 의붓자녀, 그리고 입양자까지 포함을 해서 직계 비속이라고 보고, 직계 비속은 나이가 20세 이하인 경우만 됩니다. 자, 근데 20세 이하야.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16살이야. 근데 얘가 연예인을 한단 말이에요. 연예인이라서 돈을 잘 벌어. 그러면 공제 안 해줍니다. 자, 그래서 20세 이하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다음 형제 자매. 형제 자매도 조건이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인 경우만 해줘요. 형제 자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형제 자매라고 하면 내 형제 자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배우자의 형제 자매도 형제 자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직계 존속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어. 그러면 배우자의 아버지, 어머니도 부양가족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왜요?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처제나 처형이나 다 뭘로 들어갈 수 있다? 형제자매로 들어간다. 단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이면서 돈을 못 벌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국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나이 제한은 없어요. 근데 국민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당연히 돈을 못 벌겠죠. 근데 돈을 잘 벌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넘어가면 안 해준다 이 뜻이고요. 자, 위탁 아동 6개월 이상 위탁해서 키우는 경우에요. 이 경우에는 나이 제한은 18세 미만만 공제 대상이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돈을 못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옆에 비교해 보세요.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자, 형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있어. 근데 나이가 35살이야. 근데 장애인이에요. 그런데 돈을 못 벌어. 그럼 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대신에 내 동생이 장애인이야. 근데 돈을 잘 벌어. 그럼 당연히 내 공제 대상으로 넣을 수가 없겠죠.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 금액의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자, 내 아들이요. 내 아들이 장애인이야. 근데 내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장애인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며느리도 장애인이죠? 그러면 며느리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내가 그냥 일반인이야. 장애인이 아니야.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랑 결혼을 했어. 그건 안 해줘요. 내 자식이 장애인이 아니에요. 근데 장애인이 아닌 배우자랑 결혼을 했어. 직계 비속만 된다는 얘기예요. 직계 비속. 그러니까 며느리는 안 돼요. 며느리는 안 되는데 아들이 장애인인데 며느리도 장애인이야. 이런 경우는 해준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아직.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배우자랑 올해 이혼을 했어. 근데 배우자가 돈을 못 벌어. 그러면 공제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혼했으니까. 자, 이게 인적 공제, 기본 공제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에다가 또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467페이지에 추가 공제에 보시면 기본 공제 대상자를 전제로 하고 추가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첫 번째 경로우대. 기본 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또 100만 원을 더해 줍니다. 이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75세야. 돈을 못 벌어. 그러면 일단 60세 이상의 돈을 못 버니까 기본 공제 150만 원 되겠죠?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70세가 넘어갔으니까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니까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70세 이상은 경로우대 추가 공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 공제. 자, 기본 공제의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200만 원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18살이야. 돈을 못 벌어. 그럼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죠? 근데 아들이 장애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0만 원을 추가로 더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다음 부녀자 공제. 예,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지금 말하는 게 다 잘 나오는 거기는 해요. 지금 설명하는 부분. 다 실기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 중에 자, 부녀자 공제. 자, 일단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있을 수 있겠죠. 결혼을 안 했어. 결혼을 안 한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의 경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랑 둘이 살아요. 엄마랑 둘이 사는데 엄마가 60세 이상의 돈을 못 벌어. 그러면 내가 세대주야. 그런 경우에는 얼마를 더 해주겠다? 50만 원을 추가로 해주겠다. 그리고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50만 원 부녀자 공제로 해줍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3천만 원 이하. 자, 그 다음에 한부모 소득 공제가 있어요.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
이혼을 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어떠한 이유로든지 내가 혼자 애를 키우고 있어. 그러면 한부모 공제로 100만 원을 더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녀자 공제와 중복해서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한부모 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한부모 공제로 받으면 되겠죠? 부녀자 공제는 못 받아요. 대신에. 자, 그래서 인적 공제 중에 기본 공제하고 추가 공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할게요. 467페이지 3번에 인적 공제와 관련된 사항이 있대요. 자, 그래서 1번 공제 대상 가족인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범위.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경우에만 부양가족이 되는 거고,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여야지 부양가족으로 본다는 거예요. 보셨나요? 다만 다음의 경우는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배우자 및 직계 비속, 입양자 있죠? 이 사람들은 항상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봐요. 자, 배우자가 나랑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따로 떨어져 살고 있어도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들이 외국에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가서 뭐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에서 살고 있다. 그래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직계비속 입양자는 같이 동거하지 않는다고 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2번에 이외에 동거가족의 경우에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 존속. 자, 우리 어머니가 나랑 따로 살고 있어도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외국으로 이민 갔어,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그러면 부양가족이 안 되는 겁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건 안 돼요. 근데 또 조심하실 거.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자녀가 유학을 갔어.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따로 살고 있어도 아까 말한 대로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항상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이민 간 경우가 아니고는 공제 대상이 된다. 자, 그 다음에 공제 대상자의 판정 시기.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의 지의 여부에 따른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요번에 2020년도 거 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1월 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 거를 2021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는 예를 들어서 자, 장애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내 자녀가 장애인이었어, 올해. 근데 예를 들어서 5월 31일 날 장애가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죠? 200만 원을 장애인 추가 공제. 그 5월 31일에 치유가 됐으니까 이제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200만 원, 올해는 200만 원 장애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올해 중에 하루라도 장애인으로 살았으면
장애인 공제를 해줘요. 되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7월 20일 날 사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70세고 뭐 돈을 못 벌어. 그런 상황이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다가 추가 공제로 100만 원, 70세니까. 그죠? 이렇게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7월 20일 날 사망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올해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하루라도 살았으니까. 되셨나요?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되면 그 전일 상황에 따른다. 치유된 날 전일이면 5월 30일이고 5월 30일에는 장애인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7월 20일 날 사망을 했는데 전일 상황이니까 7월 19일까지는 살아 있었잖아요. 공제 대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한 연령 기준이 정해진 공제의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기준 연령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자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들 생일이 4월 10일이에요. 근데 올해 20살, 이제 4월 10일 생일이 지나면 21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1살이 되면 공제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올해 하루라도 20살로 살았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다음,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 생신이 뭐 2월 10일이다. 근데 요때까지는 59세였었는데 생일이 지나면서 60세가 된 거예요. 그러면 60세 이상은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일이 지나서 마찬가지예요. 올해 하루라도 60세로 살았으면 공제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그 인적 공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59세, 60세, 뭐 20살, 21살 이 얘기는 세법상 나이를 말하는 건데 세법상 나이는 만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만 나이 있죠? 만 나이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도인데 생일이 태어난 날이 출생 연도가 2005년이다. 그러면 얘는 15세라는 뜻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 나이예요. 만 나이. 여기 477페이지에 잠깐 하나만 볼게요. 477페이지에 가보시면 중간에 4번에 자녀세액공제라고 보이시죠? 찾으셨나요? 자, 기본세액공제. 그래서 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으로 인하여 7세 이상의 자녀에 한한다. 왜냐하면 6살까지는요. 그러니까 만 7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동수당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는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2명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또 15만 원 세액공제 해주고요. 3명째부터는 기본 2명이 있으니까 30만 원을 공제해주겠죠. 그리고 셋째부터 1명당 30만 원씩이에요. 자, 그거까지 봐두세요. 그것까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필기 문제로 한 가지 유형, 연말정산 한 가지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만 생각한다고 하면요. 1인당 150만 원이다. 장애인은 20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금액은 기억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안에서 금액은 다 정리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건 얘는 공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있죠?
그걸 잘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실기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또 보여드릴게요.